우리 선거 사전 선거제의 본질이 아주 희한합니다. 아주 우리 백모 선생이 깊이 파가지고 했는데 그걸 한번 쫙 해가지고. 아니 이거 진짜로 저 피와 살이야. 이거 왜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문제를 제기하니까 선관위에서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남들은 그 사전투표제도 반대한 사람들, 사전투표 반대한 사람들은 타인의 선거의 자유의 방해인데 나는 그거에다 플러스 하나 더 있어. 뭐 있어요? 선거범죄 조직선동죄. 조직선동죄. 그러니까 마피아 두목이야. 그 사실은 그래서 골로 갈 뻔했다니까. 그렇죠. 거의 내란범에 가까운 선거범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좋아진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니까 나 솔직히 말할게. 그 재판부가 약간 왼쪽스러운 분이야. 우리 법원부야. 그러니까 나 당할 줄 알았어. 2심에서.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 하는 줄 알아? 정부 바뀌어서요? 이제는 저 사람들이 부정선거 주장해야 되니까 2심도 무죄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건 좌우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야, 좌우인데 이게 제대로 이게 이재명 정부 같았으면 실형이지. 그렇지. 거의 실형이죠. 어쨌거나 하여튼 거기서 교도소 담당대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문제점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이거 제일 먼저 있는데. 먼저 이제 이 QR코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죠. QR코드 값으로 이게 사전투표지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러니까 코드가 오른쪽 아래 박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투표인지 알 수 있냐. 그러니까 누구의 투표인지 알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민경욱 찍었구나 하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투표지가 이 일련 번호가 누구 거다라는 기록은 없어. 통합 서버에. 그렇죠. 서버 데이터, 서버에는 없어. 서버,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없어. 문제가 뭐 어딨냐. 프로그램을 떠받치는 DBMS가 있다고요. 그 DBMS는 로그가 남아. 그렇죠. 그 로그가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여기 이제 일련 번호 2631. 2631이라는 일련 번호가 홍길동 씨라는 거는 명시적으로는 서버 데이터에는 없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 있는 데이터에는 없지만, DBMS의 로그가 차례차례 쌓이니까 2631이 홍길동이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그를 팔 수 있으면.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 선관위 직원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비밀투표가 보장된다는 거지. 불량한 사람이 오면은 백모 저거 빼딱한 노인네 중노인네 말이야. 쟤는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저거는 윤석열이라 찍고 말이야. 역시 무슨 또라이 같이 민경욱이나 찍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사람 말 간첩이면은 성향을 또 보고를 해주겠지 이제. 주민번호 어디 사는 주소지 누구 찍었 어딘가에 인민해방문에 보고하든지 평양에 보고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버의 프로그램 안에 선거 기록에는 특정 일련 번호 2631이 홍길동 유권자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감싸서 뒷받침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는 게 있고 그게 오라클을 써요 보통. 큰 DB는 그게 미국 회사죠. 그거를 중국이 인수하겠다 그랬다가 트럼프 때 브레이크 걸었잖아. 그렇죠. 오라클 DBMS. 선관위도 오라클 DBMS예요. 그렇죠. 그럼 오라클 DBMS는 이거는 데이터를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 들어오고 입력되고 수정되고 삭제되고 이걸 로그로 남겨. 그렇죠. 그러니까 DBMS의 로그로 가면 이게 순서대로 쌓여져 있으니까 이게 홍길동일 거다라고 거의 99.9% 확률로 매칭할 수가 있어요. 즉 만약에 그게 정확하다면 비밀투표의 원칙이 위배되는 거죠. 네, 그게 위배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밀투표가 그러니까 이 로그를 들여다볼 수 있고 투표지를 읽은 그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서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만약에 로그도 들여다볼 수 있고 투표지 스캔한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이 불량하다. 그러면 저의 비밀투표는 불가능한 거야. 우리는 도처에
어마어마한 세력과 네, 간첩도 사람들이 계시다고? 있죠. 간첩도 많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나 그러면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우리 사전 투표제의 핵심 원래 공직선거법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보면은 그게 보완이 되죠. 이게 이제 절취부랑 바코드 문제랑 연결되거든요. 공직선거법에는 원래 막대 모양의 그래프를 쓰게 돼 있어요. 바코드 쓰라 이거지. 바코드가 딱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걸 QR이라고 QR을 쓰고 있는 거라 아, 예. 선관위가 지멋대로 해서 그래서 2차원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QR을 쓰고 있는데 이게 QR은 문제가 뭐냐면 스테가노그래피라 그래가지고 예, 예. 그냥 일반적인 QR 리더로 읽으면은 일반적 데이터만 나오는데 그렇죠. 예. 아까 보면은 예, 이제 예.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일반적 읽으면은 뭐 이 선거가 무슨 선거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서대문 을 유권자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서대문 을 유권자인데 이 사람의 투표지는 서대문구 선거관리사무소로 간다. 선관위로 간다. 선거관리위원회로 간다. 그리고 누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QR에 이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코드로 하게 돼 있고, 절취부를 두게 돼 있어요. 그렇죠. 법에. 예. 참 이게 참 골 아픈 얘기인데. 근데 그게 이제 절취부를 두 개 법에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순간 관리 규칙으로 그걸 좀 틀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이라고 전 보는데, 네, 거의 네. 선관위원 하면 이거 절취부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약 올릴만 해. 네. 다퉜다고.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취부를 떼지 아니하고 보낼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교도소 같은 데 보내줄 때, 요양원 같은 데 보내줄 때, 절취부 안 떼고 보내준다고요. 투표지 전체를. 떼지 아니하고, 왜냐면 그 현장에서 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절취부를 떼지 아니하고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절취부를 안 떼고 보내준다며. 근데 선관위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절취부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취부가 없어요. 확장 해석이죠.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본투표지는 이렇게 왼쪽 구퉁이에 뗄 수 있게 절취부가 있잖아.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얘들은 이 사전투표지는 절취부가 없어. 이게 절취부가 왜 중요하냐면 예. 이게 누구다라고 알 수 있는 그 고유번호, 일련번호, 이건 절취부 사이드에 있고, 그렇죠. 누구를 찍었다를 나타내는 몸통부에는 이게 백목 건지 홍길동의 건지를 조선의 짐작할 건지? 수 없도록 없는 데이터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시켜야 되는 거죠. 분리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절취부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누구든지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바코드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코드 밑에는 원래 이제 이렇게 작게 저걸 쓰거든, 그 숫자를.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읽을 수 있지. 돋보기 좀 쓰고 이렇게 잘 읽으면. 자, 이런 짓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런 짓까지 돼서 이건 뭐냐면 아무도 사전투표는 참관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퇴색해버린 그냥 통합 선거인 명부라고 네. 부르죠, 거기서는. 이게 뭐 4천만 유권자 데이터베이스죠. 네. 그거가 그냥 하나님 같은 존재야.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 예약이 없잖아. 내가 울릉도 사전투표소에 그냥 쓱 들어가서 거기서 찍겠습니다 하면 찍는 거예요. 그날 사전투표일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저희 쪽으로 관광 오셔가지고 사전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지자체에서 관광 유치 광고도 했잖아. 그것도 이제 선거법 위반이거든. 네. 그래서 우리 문제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광고 안 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들어가서 투표를 한다. 이게 전자투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지금 그 절취부 안 두고 QR로 해버리고 통째로 움직이니까. 네. 그게 전자투표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현행 사전투표제는 종이로 포장된 전자투표예요. 혹은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예요.
제가 이 표현이 워낙 적확해서 사실 딴 데 어디 세미나 혹은 성명문을 쓸 때 나는 과감하게 그걸 썼습니다. 본질은 소위 말하자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요한 사전투표의 본질을 종이로 기표한다라고 하는 최종으로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전자투표인 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냥 알아도 모른 척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백모 선생님하고 이제 많이 배워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어서 이거는 종이로 위장된, 위장이라고 조금 의도적인 그 단어를 사용해서 위장된 전자투표다. 그래서 디지털 프로드, 그 전자부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엄밀하게 진행될 수 있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이 앞으로의 과제 중에 네. 이제 제도 뭐 개선 이런 거 말고 네. 제도 그러니까 법률 바꾸는 거 말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가 뭐예요? 필요 최소한 정확히 해야 될 거는 장치와 이 정보에 대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서버 보호, 그 다음에 장치의 그 성능, 품질,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운영에 대한 완벽한 차단, 방벽, 보안 차단. 이 부분을 어떤 그 수단을 다 동원하더라도 그 검증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 서버 다시 국가 정보센터로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서버 둘러싼 화웨이 방화벽 장비는 백모한테 그냥 일원에 불화해주고 그럼 백모가 이제 용산 가서 팔아서 이제 자기 그 용돈 좀 쓰고 뭐 그거죠, 그거.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밖에서 해킹을 할 수 있는 지난번 사이로는 그 문제가 굉장히 지금 이제 사실은 문제가 제기는 됐었는데 그걸 다 증거로 안 남겼어요. 근데 요번에 보안 점검을 하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가 튀어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추정이 있으니까 그럼 완벽하게 최소한 화웨이 장비는 인민해방군 장비 쓸 거 있겠어. 그렇지. 그거 갈아야 되고.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앞으로 뭘 고쳐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그 사전투표제 예약제 나는 언제 사전투표소 예약제 내가 출장이 있고 그러니까 나 부산에 서구에 몇 투표소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도는 요새는 그걸 예약하는 절차나 그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백신도 예약하고 가서 맞는데 맞습니다. 주권을 행사를 예약 없이 근본도 없이 그냥 쌍스럽게 막 굴리고 다녀. 그건 근데 이 예약제가 그런 효과 있는 거 아세요? 예약제를 하면 무슨 효과 있는 줄 아세요? 네. 무슨 효과 있습니까? 투표소별로 선거인 명부가 본투표처럼 픽스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투표일 가면 당일 투표 가면 선거인 명부가 있어가지고 쫙 보고서 여기 서명하세요, 여기 서명하세요 그러잖아 찾아줘서. 사전투표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거인 명부가 미리 출력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참관이 의미가 있어져. 의미가 있죠. 그 장부가 의미가 있어져. 그러면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무슨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법대로 정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만 하더라도 서버만 제대로 딱 그 방화벽을 잘 관리하면은 꼭 전자개표기가 무슨 슈퍼컴퓨터다 뭐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예약하는 주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하고 그렇죠. 선거인 명부가 확정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투표소에 누가 투표할지. 말하자면은 용이성을 제고해야죠. 맞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스터리로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선관위에서 아주 대법관들 혹은 법원 재판관 나으리 믿고 마음대로 확장 해석을 한 소위 말하자면은 바코드 그러니까 QR 없애고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QR 코드는 2차원 바코드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판사가 그렇게 해석해놨지. 그 판례가 남아있지. 그러니까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2차원 그 웃기는 자들이야. 그거 틀린 이야기 자들. 아니다. 뭐 이렇게 네. 됐죠. 근데 사실은 바코드 살려내고 절취부 두고 법대로. 그렇죠. 그거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선관위의 무슨 구성이나 운영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도 이제 이런 걸 그 다 제도 자체가. 우리가 뭐 상당히 선진국으로 이행을 하면서 완벽한 민주주의를 한다 뭐 이런 그런 밖을 아주 화려한 외양에만 속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무조건 관례라고 해가지고 법관 나이를 써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자 행정 관리를 맡는 국가 지금 선진국 OECD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위원회로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독재 국가들, 이상한 국가들은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이게 행정 관리를 하는데 선거 부정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조사를 하는데 준사법, 영장 없이 마음대로 구자까지 추적할 수 있는 조사권이 있어요. 준사법입니다. 그리고 권부라니까 권부. 권부죠. 그러니까 권부고 그다음에 사법부랑 합작한 권부야. 그러니까 권부 관료 그러니까 시스템인데 몽테스키에게 배경에는 내가 보기엔 상당히 색깔이 이상한 상당히 간첩스러운 자들이 장악을 하고 아주 오랫동안 짰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3.15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도 저 쪽팔린 줄 아셔야 돼. 이 법관 나리들도.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런 자들하고 합작해서 우리 운영해? 선생다운 이야기 하나 네. 부연을 하겠습니다. 몽테스키에가 이야기를 할 때 사법부 그러니까 권력 분립 중에서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사실은 융화가 돼도 관계없어요. 여기 의원내각제인데 사법부는 주권자 인민들의 주권자 국민들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으로부터도 독립을 해야 인권이 보호가 되고 공화국이 보호가 돼요. 근데 이게 행정 관리를 하는 선관위하고 사법 정의를 확정하는 사법부가 일치가 되고 선관위원장 기관장이 되기 때문에 선거 문제가 생기고 제도가 불비하고 문제가 생기고 불비한 문제가 생기면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시비를 못 걸잖아. 시비도 못 걸고. 시비를 못 걸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선관위원장한테 법관들인데 지방선관위원장. 네. 법관이 결국은 최종 책임자 피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면피가 돼버려요. 무슨 짓을 해도 선관위는. 그렇죠. 그렇게 딱 면피를 세워놓고 그러면서 대접받는다고 법관들은 법복 입고서 이제 까부는 거야. 앞에서 나 방패해줄게. 대접받는 재미에. 병풍 딱 둘러놓고 안에선 이상하게 돌아가. 우리가 왜 전체주의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 행정과 사법이 섞여버리고 네. 사법재판관 나으리들이 행정 과정의 마지막 최종 책임자가 된다 그러면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행정기관의 생각하기는 이게 행정으로 가면서 상설 감사기관을 법원이 운영해 주는 게 맞아. 그게 맞아. 그게 감사권을 근데 상설 감시 감사야. 그게 이제 독일이라든지 네, 그렇게 유럽의 이제 그러니까 행정기관이면서 전적으로 옛날 우리 내무부 같이 한 부서로 대부분 다 하는데 아니 사법부가 있는데 수사권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를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조질 수 있는 거야. 네. 이게 무슨 괴물이냐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다 그런 건 이걸 간첩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노조 전공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가장 강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데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거의 70% 인원이 민노총과 결합된 전공노고 공무원 선관위 직원의 70%가 민노총 전공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선거에 이기고 협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딴 거는 모르겠는데 헌법은 함부로 고칠 수가 없는데
왜 선관위를 저런 방식으로 그 건부로 만들어 놨느냐. 그래서 국민과 헌법 위에서 저렇게 군림하려고 점점 더 권부화됐지 자기들이 헌법을 됐죠. 이용을 해가지고 밑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아마 80 다 저거 이제 6공화국 그래서 저거를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선거제도 혁명이에요. 선거제도 혁명입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이겨놓고 봐야죠. 네네. 자, 그리고 이런 네. 개혁 말고 정당 차원이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선관위 군부가 되니까 점점점 정치 민주주의의 그 경쟁성을 확보하는 정당들이 혹은 국회의원들이 혹은 하여튼 선거로 선출된 선출직들은 아주 그냥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좀 이제 정비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이나 국힘 차원에서 이제 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 요번에 뭐 이렇게 용감하게 목소리 내준 건 오케이 좋아. 그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정당에서 그 행정동 그러니까 읍면동이죠. 행정동. 그러니까 동사무소 있는데 행정동별 선관위원 추천해요. 그게 전국에 4,000명이야. 그 다음에 기초 그러니까 시군구별 선관위원 추천해. 그게 전국에 230-40명 돼요. 네. 그 다음에 광역 선관위원을 추천해요. 그게 17명이에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선관위원을 추천해요. 네. 즉 다시 말하자면 국힘에서 자기 당원이 아닌 사람들 중에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이거가 이제 그 행정동만 해도 중앙부처 과장급이에요. 그렇죠. 돈은 안 나오는데 그 예우가. 예. 그러니까 이거를 눈 부릅뜨고 선거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사람, 일꾼을 추천해서 그 일꾼을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우로 그냥 유지들 그냥 그 당 근처에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그 뜨뜻하게 훈훈하게 해준 사람들 오랫동안 이 예우로 이 자리를 준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국힘 지금 김기현 대표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선관위랑 싸움 붙은 순간 국힘은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요. 네.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정당이 강화돼야 돼. 정당이 강화되는 제일 첫 번째 선거랑 관해서 국힘이 추천하는 선관위원들, 그러니까 행정동 단위, 시군구 단위, 광역 단위, 전국 단위 이 사람들을 전사로 만들어야 돼. 전사로. 그러니까 아, 자기 선거 좀 게임이죠. 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총력 게임인데 네. 그것을 옆에서 그 룰을 감시하고 또 그 룰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 하는 정의 그 요원들이 배치돼서 그 사람들 훈련하고 교육하고. 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막아요. 막아요. 네, 그렇죠? 뭐 아니 그 권한이 보장돼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보장돼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눈부릅뜨고 돌아다니면 무슨 저기 그 평양의 충성, 베이징의 충성을 얼마나 많이 하겠다고 사고치를 놈이 별로 덜 나온다고. 그게. 그렇죠. 들렀죠. 자, 조 박사님 오늘 네. 뭐 너무 열받았어. 네 줄 요약해 주시죠. 첫 번째, 해킹 방지 아주 완벽 체제를 만들어라. 해킹 방지. 네. 네, 두 번째, 선관위 싹 물갈이 합시다. 위원부터 그 비리까지 전부 다 물갈이.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선관위원장, 추상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전면 물갈이. 그럼 이제 선관위원장도 제대로 나오지. 제대로 예, 나오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이제 절대 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 못 고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해킹 방지 완벽 보안 체제 만들고 선관위 물갈이 하고 이 두 개로 내년 총선을 공명하게 이겨야 되고 여기에는 말하자면은 지방선거관리위원들 아주 잘 교육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부터 교육시켜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해킹 방지하고 선관위 조직을 숙정을 해서 네. 그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제도 못 고치니까 네. 바코드 쓰자 그래도 다 들고 일어날 거야. 노조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도둑나 물어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기초로 해서 그거 가지고 내년 총선 감당해 갖고 이겨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굉장히 세 번째, 이게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 쉽지 않지만 승명위에 사전투표소 예약제, 그다음에 바코드 절취부 만드는 것. 그러니까 QR 코드 말고 막대 모양의 바코드와 그다음에 절취부를 만들어서 그걸 분리시켜주는 네.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과 조직 개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그 엄격성 이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보장이 이제 되는 법률적인 개정이죠. 그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간 선거법 네.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죠. 네. 내년 진영, 총선 승리에 그러니까 큰 싸움이고요. 예. 오늘 참 무거운 주제인데 좀 까불어가면서 다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우리 백병모 선생님 뭐 국제적인 상황을 워낙 파고다 보니까 막 좀 사실은 그 엄청난 작업인데 너무 또 이 그 지치기도 하고 다른 일도 있지만 그래서 이 지금 따끈따끈하게 우리의 실전이 걸려 있는 이런 문제니까 그래서 한번 보고 와서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뭔가 좀 이런 그 요번에 그러니까 선거제도 혁명 그러니까 네.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선거제도 혁명까지 갈 수 있게 네. 그리고 부정선거도 밝혀지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지금 네. 첫 번째 고리는 뭐냐? 선관위 전면 물갈이. 네. 선관위 싹 바꿔라. 네. 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